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풀어드립니다. 경제가 문제 시간이죠.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사를 읽어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오늘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거래 가격 역대 최고인 6,500만 원을 넘었습니까? 네, 뭐 한때 거의 6,600만 원 정도까지 갔다 왔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거래 가격은 혹시 비트코인 많이 올라서 배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떨었어요? 지금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날 기준으로 보면 한 7, 8% 그리고 이제 국내 거래소, 대형 거래소 중에 업비트라고 있는데 네. 거기 기준으로 보면 오전 9시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거길 기준으로 해서 그날 등락률을 계산하는데 네. 한 지금 현재 5.4% 정도 떨어지고 있어서 네. 6,200만 원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200만 원 안팎. 주말 사이에는 어쨌든 최고 네, 6,500까지 맞습니다. 넘어섰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뒤에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유명인이 또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보이고, 네,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도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투자로 1,000만 원을 벌면 이게 내년부터죠. 150만 원 세금을 내야 합니까? 네, 이건 네. 맞고요.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일단 뭐 기념비적인 숫자가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었어요. 네네. 네, 이게 이제 기업으로 치면 애플, 그다음에 사우디 아람코, MS, 아마존, 알파벳, 이거 구글인데요. 네. 이거 등에 이은 6위 지위에 올랐습니다. 6위. 네. 이 정도로 뜨거워서 그런가 와. 세금 뉴스가 지금 오늘 네. 너무 뉴스가 많이 나와서 근데 사실 이 세금 뉴스는요. 뉴스라고 하기엔 조금 약간 그런 원래 게 이게 없던 법이 뭐 신설된 게 아니라 원래 아니에요. 네, 원래 내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국무회의 통과한 것도 이미 옛날에 통과했고 옛날이라고 그렇고 네, 지난달에 네,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갑자기 왜 세금 얘기가 나왔을까를 보면 제 느낌에는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이게 기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어떤 주제가 핫하면 네. 그 주제를과 관련된 모든 뉴스를 다 쏟아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 워낙 핫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세금 뉴스가 나온 것 같고요. 한마디로 재조명 됐다. 네, 맞습니다. 재조명. 네. 좋네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소득세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 비트코인 가상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거기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자면 세금이 없습니다. 관련된 세금이요. 네, 지금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내가 투자할 때마다 얼마씩 내는데라고 네. 하는데 그거는 세금이 아니라요. 그냥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고. 그러니까 그 네. 거래소, 네, 그러니까 네. 업비트라는 사기업한테 주는 수수료고요. 세금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물론 이제 대주주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이제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네네. 그런데 그 이제 10억 가진 사람이 그닥 많지 않아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전 주식 투자하면서 그런 양도소득세를 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고 팔 때마다 지금은 0.25%씩 코스피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이건 거래세예요. 거래세. 네. 네. 주식을 이렇게 거래세를 내는데 네. 이 거래세가 아시다시피 지난해 동학개미 운동으로 활활 타올랐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만만치 세금이 않죠. 무려 8조 7천억 정도 들어왔어요. 세금이 네, 지난해 거래세로 증권 거래세로 세금만요. 2019년에 비교해서 네. 이게 뭐 2배 가까이 늘어난 거거든요. 아, 이거 만만치 그러다 않네요. 보니까 네. 사실 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바가 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굉장히 재정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세수가 안 거치는데 네. 이 증권 거래세도 이렇게 많이 거쳤고 이 코인도 사실 지금까지 세금을 안 냈는데 이 세금을 앞으로 이제 내야 되게 되면 이게 약간 세수에도 약간 굉장한 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2차 재난 지원금이 7조 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어쨌든 이거 지금 증권거래세 수입이 다 8조 메웠습니다. 원이 넘네. 다 메워지는 수치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세금이 없고요. 그래서 이것 대해서 되게 불만이 가진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그 불만을 갖기가 사실 애매한 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이제 그건 되게 당연한 논리잖아요. 기본 원칙이고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일본도 이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불만을 갖는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이제 일단 세율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매매나 뭐 양도를 통해서 얻은 소득의 20% 더하기 지방세 2%에서 22%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까먹었다. 그럼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돈을 벌었다. 그럼 거기서 22%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해외 주식 투자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해외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투자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다. 그럼 역시나 22% 세금을 냅니다. 근데 수익이 250만 원까지는 그냥 면세예요. 비과세를 네. 해줘요. 네. 네. 마찬가지로 이 코인도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나오는 게 뭐냐면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저도 이제 그쪽 커뮤니티에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국내 주식을 올해가 아니라 2023년부터 이제 매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투자 소득이라고 해서. 주식의 경우에는 네, 네. 2023년부터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까지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크다 이런 네, 거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어요. 네. 왜 국내 주식을 5천만 원 해주면서 코인은 250만 원밖에 안 해주느냐. 차별하느냐. 네. 네.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는 그 논리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저도 코인 투자한 사람이지만 네. 국내 주식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는 이유는 국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국내 기업에 자금이 간접적으로 그렇죠. 돌게 하는 효과가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특혜를 주는 거고요.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코인도 이제 취급하는 거고 다만 문제되는 논리가 뭐냐면 이게 사실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와서 세금을 물린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방치하고 있다가 네, 맞아요. 갑자기 이제 세금만 가져가느냐 돈될 이런 때 거예요. 되니까 세금만 가져가려 하느냐. 라는 이제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불만은 일단 합당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네. 보기에도 어쨌든 세금을 내는 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내는 거잖아요. 납세 의무를 지는 게. 그럼 투자자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 이제 보호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찌됐든 어떤 제도적인 어떤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건가요?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네, 맞아요. 그게 쉽게 말해서 이제 관련법이 좀 제정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엄청나게 막 가격 맞아요. 오르면서 관련 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특정 금융 거래 뭐 특금법이라고 이제 줄여서 표현하는 특정 네. 금융 거래 정보와 관련된 무슨 법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서야 해서 3월에 드디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 전까지 무방비 상태라서 쉽게 말해서 거래소를 그냥 제가 통신 판매 사업자 신고를 내가지고 저기 강남구청에 가서 네네네. 5만 원 내고 신고하면은 제가 거래소 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소를 제가 법인 계좌, 벌집 계좌라고 부르는데 네네. 거기로 이제 돈을 받았다. 내가 비트코인을 사줄게 하고 돈을 받았어요. 제가 이거 먹고 튀어도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사고 많이 났었잖아요. 맞아요. 다음 날 막 갔더니 문 닫아 있고. 지금도 네, 어디선가 벌어지고 아.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방치돼 있었던 맞아요, 거군요. 맞아요. 이게 그나마 이제 그 특근법에 따라서 이게 법안으로 좀 테두리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내년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되거든요. 이제는 만약에 정부의 이제 이른바 인가를 받지 않으면 네. 거래소 영업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약간 이렇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약간의 이제 얘기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미흡한 게 사실인 게 사실 여기 코인 시장에서 가격 조작, 이른바 네. 주가 조작이죠. 네네. 이거 주식시장에서 하면 바로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건들 그 법이 없어요. 근거법이. 코인은. 네. 이제 뭐 제도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내년부터 세금을 물린다고 하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맞아요. 갖기 시작을 할 텐데 사실 요즘 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검색어에 오르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맞아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저 네. 같은 사람들 기사를 읽고 있으니까.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변동성이 오늘 100원이었던 게 예를 들어 내일 10,000원이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얘기를 하면. 변동성이 큰 게 네, 문제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기관들이 많이 사서 주류 자산으로 편입을 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주류 자산에 편입할 때 하나의 장애물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높은 변동성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좀 잦아들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높아지고 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이제 유명인이 한마디 하면 약간 좀 춤을 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이긴 한데 이게 또 어떻게 이게 뭐 닭이냐 달걀이냐 먼저냐라는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관 큰 돈이 들어오면 네. 변동성은 좀 이렇게 잦아들 거고 네. 근데 변동성이 잦아들기 위해서는 큰 자금이 들어와야 될 거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맞물린 관계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은 그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 맞고요. 제가 이 시간에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건데 네, 네.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게 일론 머스크가 입장을 바꿨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비싸다라고 얘기했다. 트윗에다가 했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뭐 살짝 좀 심하게 오르는 것 같아요. 약간 뭐 그런 취지로. 이게 사실 이게 좀 약간 번역이 잘못됐습니까? 네, 이게 맥락을 좀 봐야 되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윗에서 이게 다 벌어진 네, 일인데요. 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피터 시프라는 비트코인 비관론자가 있어요. 네. 근옹호론자.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론 머스크를 태깅한다 그러죠.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네. 얘기했어요. 어제 비판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약간의 설전처럼 된 네,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답을 한 게 이제 이거는 그거예요. 뭐 이 돈은 단순히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피할 수 있는 데이터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돈은 데이터다라는 이제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네. 비트코인이 뭐 비싸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피터 시프의 논리에 이제 반박을 하면서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덧붙인 게 뭐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좀 비싸 보인다고들 해. 하하하 네. 라고 한 거예요. 약간 농담식으로. 네, 맞아요. 이게 영어가 뭐냐면 만약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비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and 이더리움 is so high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네. 영어 표현이 뭐냐면 that said 그렇다고들 하되 비트코인 and 이더리움 so seems so high LOL 하하하 이렇게 붙인 거예요. seems high라고 했군요. 네, 이게 약간 비꼰 표현이라서 네네. 뉘앙스가 좀 다르네요. 맞아요. 원어로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 트윗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에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올랐어요. 네네. 네, 이게 우리는 이제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반응해 보이지 않았다가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네. 한국에서는 좀 기사가 좀 약간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뉘앙스가 엄청난 그 영향이 있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제가 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간에 머스크 한마디 때문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뭐 도지코인 가격도 급등락하고 주식시장에서 뭐 이상한 그 주식이 약간 폭등하는 일이 벌어지고 네. 이게 사실이라서 요 최근에는 무슨 팬덤 이코노미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명인들 말에 따라서 투자하는 거는 어쨌든 주의하셔야 좀 된다. 위험이 더 커지죠, 네, 사실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예전에 저희도 보도 한번 했는데 비트코인으로 이제 뭐 차를 뭐 테슬라든 뭐든 하여튼 차를 살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또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요. In the near future였어요. 네네. 근미래.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뭐 생각해 볼 만해. 뭐 약간 이런 네, 뉘앙스. 맞아요. 네. 근데 마치 그 비트코인 되면 차 살 수 있는 당장 거야. 할 네. 것처럼 했는데 그건 아니었죠. 그래서 고란 기자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항상 주변 분들에도 말하고 있어요. 네. 적금을 비트코인 투자해라. 적금을. 네, 그러니까 예를 적금 들어서 넣듯이? 적금 들 때 매달 30만 원씩 적금 듣잖아요. 네네. 적금해서는 지금은 그 이자가 너무 네, 작아서요. 맞아요. 네. 3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라. 그게 100만 원이 올랐든 100만 원이 떨어졌든 그냥 매달 사라. 네. 저도 사실 그 월급 나오면 사고 있거든요. 몇 년째 그렇게 네. 차곡차곡 쌓고 제가 있습니까? 2018년 이후 팔아본 적이 없어요, 비트코인은. 근데 변동성이 그렇게 크면은 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플러스예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엄청 물어봤습니까? 플러스죠. 엄청 플러스입니까? 네네. 아, 그랬군요. 그 얘기를 왜 저번에 만났을 때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에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네. 오늘은 일론 머스크 때문에 사실은 얘기를 조금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고란 기자 저 비트코인 사서요 많이 올랐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